자, 보시면은 이게 그 배당 기준일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연말 고배당이라는 이슈를 뭐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복현이 형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이번에 유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체제가 형성되면서 가장 잘한 것 중 하나지 않냐. 뭐냐면은 배당금 선공개. 우리가 게임하면은 그런 거 있죠. 선제시효 맞잖아. 선제시효 그러면은 이게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충 계산해가지고 지금 뭐 시세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한 3억만 이거 뭐 무기 3억 방어구 5 이래가지고, 방어구가 더 비싸면 안 되지. 무기 5 방어구 3억 해가지고 그 뭐 65제 세트 그 무기랑 방패 8억 정도에 딜 하실? 그러면은 그 내가 세트로 사는데 야 내고 안 되냐? 다들 이러잖아. 다들 이러거든. 그 두 개 동시에 사면 좀 깎아주시오. 요런 식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짬바가 있는 사람들은 저 대충 뭐 KB 지금 실적을 보니까 배당이 얼마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올해 연말에 배당이 얼마가 들어오면은 그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니까 일단 한번 매수를 해볼까, 계산기를 두드리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고인물들, 이미 시세와 과거 데이터를 쫙 깨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게 게임 뉴비들은 딱 들어오면은 이 아이템 얼마예요? 사고 싶은데요. 그거 졸업 아이템이라 그랬는데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장사꾼들한테 우리 제가 또 거상을 하기 때문에 장사꾼들을 이렇게 혐사라고 부릅니다. 혐오스러운 장사꾼이라는 뜻으로 보통 이럽니다. 뭐 팜 이러고 아이템만 얘기해. 무기팜. 그러면 귓말을 합니다. 귓말을 해가지고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얼마예요라고 물었는데 답변은 이렇게 옵니다. 선제시효. 제일 빡치는 단어입니다. 선제시효. 님 제시효 그러면은 제가 시세를 몰라서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말려 들어가는 거고, 엄청 싸게 부르면은 바로 그냥 답도 안 와. 시세가 뭐 한 18억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저 17억이요 부르면 답도 안 와. 그러면 그 18억이요 그럼 답도 안 와. 개빡치죠. 이 장사라는 게 뭐 그런, 어찌 보면은 뭐 자본주의 장사라는 게 다 그런 식이긴 하겠지만서도 얼마요라고 물어봤는데 가격을 이렇게 딜을 하는 그잖아요. KB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는데 보통 그러지. 이거 배당금 얼마나 나올 것 같냐? 이거 생각할 때 하고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그랬지. 테이블 미친 새끼 이거 내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걸 왜 나한테 다시 물어보냐?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 이거를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 이렇게 해요. 보통 배당을 얼마나 줄 거냐를 미리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야 그걸 알고 투자하지. 우리나라는 회사가 주주한테 예측치를 안 줘. 우리 회사 이렇게 좋아질 거니까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우리 주식 사주세요. 안 해. 배짱 장사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공시, 상장돼 있는 기업은 공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드릴게요. 주식 보유하실 분 보유하시고 파실 분 파시고 하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은행 가더라도 예금 이자율 뭐 몇 프로짜리 상품이 나왔다. 예금 넣으시겠습니까? 이러면은 그럼 넣을게요 이러잖아. 근데 은행 갔는데 일단 넣으세요. 이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넣으세요. 나중에 이자 드릴게요. 이러면 누가 돈을 넣냐? 이 부분을 이제는 어찌 보면 바로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는 배당 예상 같은 걸 해야겠지만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서 미리 공지하고, 그러고는 며칠 날 배당 드릴게요라고 또 그걸 공지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해 특히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말 배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미 연말 배당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2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이 생기면서 연말 배당을 연기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4년 1월에 장이 열리자마자 배당락이 터질 거냐 그러면은 배당락이 터지는 기업이 있고 안 터지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거는 배당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말에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배당락이랍시고 요렇게 움직이고 주가들이 이렇게 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B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계속 이랬지. 지금 제가 KB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금융 1등이니까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냐? 여기네. 12월 26일 27일 여기 딱 보시면은 요게 배당락이에요. 요게 배당락.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어찌 보면은 뭐 과거 데이터 실적에 대한 뭐 배당 예상치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다 보니 요게 어느 정도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배당락이에요. 요만큼 배당이 지급됐다라고 예상하고 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보고는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요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식과 함께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날 내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주식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요날 산 사람이랑 요날 산 사람의 계좌 자체가 다르지. 전날 산 사람은 주식도 갖고 있고 배당도 받았으니까 다음날 산 사람은 배당을 못 받았는데 그 회사를 같은 가격에 사야 돼. 그러니 뒤에 사람이 손해기 때문에 손해보는 만큼 혹은 배당으로 지급된 금액만큼 주가에서 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배당락입니다.
이게 배당락이에요. 이게 주주 환원을 하면서 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되고 혹은 이 상황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각. 소각을 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배당을 주면 배당주만큼 주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고배당주는 옆으로 횡보합니다. 배당받은 것도 토탈 리턴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배당받은 걸 다시 재투자를 다 한다 그러면은 계좌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배당금까지 다 투자했을 때 요거는 토탈 리턴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 고배당주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배당주는 주가가 횡보하지. 왜냐면은 실적 나오고 배당 주고 실적 나오고 배당 주고 실적 나오고 배당 주고 이걸 반복하니까. 외국도 배당락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크죠. 그리고 미국은 보통 배당은 뭐 많이 지급하진 않습니다. 한 2% 3% 정도. 대신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2% 3% 정도 더해요. 그러면서 배당락과 거의 상쇄되는 그런 움직임을 같이 보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네,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지금 과거에 이렇게 반복됐던 깜깜이 배당 그리고 깜깜이 배당락. 왜냐면 이만큼 배당을 안 주면은 배당을 요만큼만 줬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얘가 손해지. 얘가 손해지. 배당을 받은 거라고 예상하고 이만큼 주가를 깠는데 배당은 반밖에 안 나왔으니 보유자가 손해죠. 그래서 주주들한테 미리 공시하라고 하는 거야. 얼마 배당 줄 겁니다. 며칠 날 배당 드릴 거예요. 그 말은 그날 주가 이만큼 빠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배당주인 은행주들 아까 보니까 뭐 하나은행 1월 그 다음에 국민은행 2월 다른 데도 3월로 배당일이 바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KB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24일 날 정관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배당 기준일을 바꾸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배당 주주 확정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늦어질 거고요. 그래서 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지금 배당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셔라 라고 돼 있어요. 이 날짜는 2024년 2월 중에 공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2023년 회계 결산을 지금 12월 31일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계산 때려서 2월 중으로 공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연말에는 1년 동안 이게 그 회계 결산하고 난 뒤에 그 직원들 출장 가서 사고 난 거 어디에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어디서 누가 횡령 삥땅칭 그런 거 있잖아. 일시적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는 그 건물 수리한 거 누가 이게 그 와가지고 깽판 부려가지고 그 기계 이거 바꾼 거 지나가던 애가 컵 깨서 컵 산 거 다 이제 그 법인카드 정리해가지고 1년 동안 그거를 반영해야 되거든. 일회성 비용을 연말에 다 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특히 이제 연말 공시 4분기 실적은 조금 여유있게 제출하라 그래요. 회계적으로 이게 외부 감사까지 받아야 되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연말 결산 실적이 나와야 되고요. 연말 결산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게 외부 감사에 도장을 찍어야 되니 그거에 대한 시간을 다 확인하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다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뭘 주겠다. 실적이 나오면은 실적 확정 후에 배당 공시를 하겠다. 그리고 이 배당 공시하고 난 이후에 주주 명부를 도장을 찍어야 되니 이번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주주 명부가 확정이 나야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12월 28일자로 주주 명부 확정하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실적 확정이 2월에 날 것 같으니 확정 나고 난 뒤에 2월 며칠 날 주주 명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당금 먼저 공시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시 말해 배당이 연기된다라고 요렇게 지금 땅땅땅 한 겁니다. 배당금을 이제 선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KRX에서 금융감독원과 그 다음에는 그 금감원과 그리고는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상장사인데 말이야 주주한테 미리 너희 배당 얼마 줄 거다라고 공시하고 그러고는 그 주주들 그 카트 잘라 주주 명부 잘라 야 너희 배당 만족 안 해가지고 팔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거예요. 배당금 선제시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도입됐어야 되는 제도 규제였고요. 이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이렇게 좀 이슈가 있을 거고 앞으로는 요런 배당일 전후로는 얼마 배당금 준다더라는 이슈가 이제는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소각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서 매입은 기간을 두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제도가 있는데 소각은 지정일을 다들 이야기하거든요. 법적 근거가 뭔지는 제가 법은 좀 약해서 잘 모르지만 소각도 미국처럼 기간제로 하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것도 이제 앞으로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통 자사주 매입 신탁 공시라고 해가지고 이런 가끔 뜨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증권사한테 1,000억을 예치해놓고 그 1,000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사주를 그 돈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특히 매입을 할 때마다 그 증권사가 회사에다가 오늘 살게요 회장님
오늘 사지 마요. 내일 살게요. 내일 사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동안 1000억을 자사주 매입하겠다 그러면은 3개월 내내 언제 사는지도 모르지만 계속 사. 그리고는 그 3개월이 끝난 뒤에 우리 3개월 동안 얼마 샀습니다라고 결과 공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우리나라의 현 시스템인데 소각은 몇 월 며칠 몇 프로 태우겠음 이러고 끝이야.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해당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뭐 자사주 소각의 혜택을 개인 투자자가 못 받는 이유는 이게 지금 자사주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태우지도 않고요. 그리고는 규칙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요새는 좀 생기긴 하는데. 그리고는 자사주 소각도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떠! 이렇게 올라! 왜 올랐어 그러면은 그날 갑자기 5% 소각 공시가 떠. 근데 그날 나도 그럼 자사주 소각한다 사볼까 그러면은 그날 이미 5%가 떠 있어. 씨바꺼. 소각은 2주 뒤에 한다는데 소각 전에 이미 5%가 떠 있어. 사봤자 늦어. 그리고는 얘는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겠지 그러고 미리 사면은 씨부레꺼 소각을 안 해. 안 올라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 보거든. 첫날 다 떠버려. 소각도 안 했는데. 그리고 보통 이런 뉴스는 빡이 치지만 증권사를 통해서 IR팀을 통해서 공시로 나오잖아.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주 킹리적 가심으로 이거는 이미 소문이 쫙 돌죠. 이번에 저 자사주 소각할 것 같던데 거기 이러면서 쫙 돌아 이게 소문이.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게 확실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그래서 이거 개인 투자자도 이런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기간제로 해야 돼요. 미국은 실제로 그 매 분기 실적 IR을 할 때 우리 앞으로 3개월 동안 얼마치 자사주 소각할 겁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기간을 정해놓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 걔네들 보시면은 얘들 무슨 얘기했습니까? 뭐 제너럴 모터스 GM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실적 발표 딱 할 때 CEO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번 실적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앞으로 계획은 이렇고요. 다음 분기 실적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 분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 얼마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메타가 그날 20%를 떴고요. GM이 그날 8%를 떴어요. 왜? 메타랑 GM 둘 다 자기 시가총액의 20%를 소각으로 때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듣고 난 뒤에 20%를 소각한다 그랬는데 메타는 20%보다 더 갔고요. GM은 20%보다 덜 갔어요. 투자자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슈가 진짜 호재인지 아닌지, 주가 방어적 차원인지 아니면 진짜 주주 환원적 차원인지 이걸 구분을 하는 거야. 메타 그때 안 된다 그랬고 실제로 저 발표 나온 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침에 야 주가 진짜 나락가니까 별짓도 안다. 야 톡은 진짜 오지게 크다. 그러고는 계속 올라갔어. 메타가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게 2023년 1월이었거든. 그때부터 쫙 올라갔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연간으로 20% 소각하겠다 하고 그 발표하자마자 그날 그만큼 또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주 뒤에 화요일날 20% 소각할게요. 그날 20% 떠 있어. 그럼 안 가. 주가가 안 가. 문제가 많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배당일도 이제는 배당금도 이제는 미리 공시를 하듯이 자사주 매입 소각도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은 기업들이 이런 걸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정일 말고 기간제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까지 기간 설정해서 1년 동안 얼마를 소각하겠다 몇 프로를 소각하겠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1년 내내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매입과 동시에 이제 매입 소각 공지를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사주를 1000억을 매입해서 이 1000억을 소각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주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진짜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그런 기업들은 이걸 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겠죠. 이런 규제, 이런 제도도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연말에 배당주들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좀의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보기를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배당 안 들어오지? 내 배당금 얼마지? 배당락이 왜 없지? 라고 고민 생각 뭐지? 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게 바뀌는 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배당락이 없습니다.